자, 우리가 경도라고 하는 거 설명을 좀 하자면, 경도는 지구상에서 어떤 기준선이 있으면, 기준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얼마나 동쪽이냐, 얼마나 서쪽이냐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도에서 이제 중요한 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기준을 우리가 본초좌오선이라고 불러요. 본초좌오선. 자, 적도는 위도가 0도인 선, 본초좌오선은 경도가 0도인 선이죠. 자, 그래서 이건 뭐 굳이 물어보진 않는데 상식이니까. 자, 여러분 본초좌오선은 어디를 지나는 경선이다. 뭐라고 표현할까? 어디를 지나는 경선이 0도일까? 그린위치 천문대인데, 자, 우리는 뭐 그린위치 천문대라고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영국 런던을 지나는 그 경선이 경도의 기준이 된다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본초 좌우선이 이렇게 세로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도면요, 동쪽을 동반구, 서쪽을 서반구, 구의 반절, 동쪽으로 반절, 서쪽으로 반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범위는 지구는 한 바퀴 삥 돌면 360도죠. 그럼 동쪽으로 180도, 서쪽으로 180도. 그리고 동경 270도, 그런 거 없어요. 최대값이 180도라고. 자, 그래서 이쪽으로 180도인데 동쪽이니까 동경이라고 쓰고요. 이쪽으로도 180도, 서경, W라고, 웨스트라고 쓰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과연 경도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걸쳐 있느냐? 자, 이거 숫자는 외우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경도니까.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서쪽은 어디냐면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끝에 있는 섬이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서쪽이에요. 여기. 자, 그럼 여기는 경도값이 몇 도쯤 되냐면요. 동경 124도 정도 돼요. 동경 124도. 영국에서부터 동쪽으로 124도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지나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동쪽은 어디일까? 제일 서쪽은 여기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비단섬이라고 써 있을 거야. 압록강 하구에 비단섬이라고 있거든요. 자, 제일 동쪽은 어디예요? 제일 동쪽은 독도. 독도. 자, 그 독도는 131도 52분. 이게 우리나라 가장 동쪽이다. 자, 혹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각도의 단위 설명했었나요? 1도는 60분이라고. 그래서 52분이면 거의 60분에 가깝죠. 반올림하면 132도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대략. 우리나라는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걸쳐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앙위선 이야기했었죠. 중앙위선. 가로등 대를 지나가는 위선. 경선도 마찬가지예요. 중앙경선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별 의미는 없고 숫자만 적어줄게요. 우리나라 가운데를 지나가는 경선은 동경 127도 30분이다. 30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경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 경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잖아. 자, 경도에 따라서 시간대가 달라진다. 시간대가 달라진다. 시간대를 결정하는 게 경도값이다. 자, 우리 미리 말할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이 시간대, 시차 공부하면서 시차를 계산해봤던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시차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선생님의 어떤 자율, 재량, 가르치기도 하고 안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시차를 직접 계산하는 건 없어요. 없어서 기본적인 개념만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말 과학스러운 부분이라서 원리 같은 건 설명을 해줄 테지만 잘 모르겠다. 외울 것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냥 외우셔도 돼요.
자, 한번 더 볼게요. 자, 시간대를 결정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하루는 24시간. 24시간이고요. 그리고 지구는 24시간 동안 어쨌든 한 바퀴를 이렇게 자전하는 거잖아요. 자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국하고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대를 결정하는 건데, 외국이랑 예를 들면은 뭐 7시간 47분이 다르다. 뭐 또는 뭐 4시간 34분이 다르다. 뭐 분 단위, 초 단위까지 정말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만큼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복잡해서 못 살거든요. 무역을 하든 뭐 해외여행을 가든. 그래서 어지간하면 약간 오차가 나더라도 시간의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1시간 단위로 마련을 하고 그 근처에 해당하면 그냥 1시간 단위로 자기의 시간 기준을 잡아서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도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본초 좌우선은 시간의 기준이 되는 어떤 경선이에요. 그 다음 본초 좌우선뿐만 아니라 본초 좌우선에서부터 1시간 차이가 나는 경선을 시간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고요. 이런 경선을 표준 경선이라고 불러요. 표준 경선.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 경선이라고 하는 단어 체크 좀 해주세요. 표준 경선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교재에도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표준 경선은 지구상에 몇 개가 있냐면은 24개가 있어요. 24개.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시간의 기준이 되는 표준 경선이 24개가 있고요. 본초 좌우선도 표준 경선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표준 경선이라고 하는 건 15의 배수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왜 15인지는 알죠? 24시간 동안 360도를 이렇게 자전하다 보니까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니까 지구가. 그래서 15의 배수마다 표준 경선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나라는 여기쯤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우리나라 근처에 또는 우리나라를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는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시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나라랑 가까운 데 있는 표준 경선은 두 개거든요. 하나는 15 곱하기 8, 120, 그 다음에 15 곱하기 9, 135.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표준 경선은 여기에 있는 120도하고 여기에 있는 135도하고 이게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표준 경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간의 기준으로 120도를 사용할까? 동경 135도를 사용할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쯤이 있어요. 그 사이에 걸쳐 있어. 껴있는 거지. 물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걸쳐 있다 우리나라가 그럼 이걸 쓰면 되는데 여기가 지나가지도 않고 얘가 우리나라를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삼냐면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간을 정해요. 동경 135도 이건 외워두세요. 자,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동경 120도 우리나라의 서쪽은 중국이 있고요. 이건 중국이 기준으로 삼는 표준 경선이에요. 그럼 이건 어느 나라가 표준 경선으로 삼는 걸까? 일본. 자, 그런데 지금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모두 교류가 많지만 과거 냉전 시대에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교류가 없고 일본이랑 교류가 당연히 많으니까 당연히 일본을 지나가는 표준 경선을 우리도 같이 쓴 거죠. 됐어요? 자, 어쨌든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표라고만 적을게요.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이라고 정했다.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자, 짚고 나갈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대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어떤 경선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으로 갈수록 또는 서쪽으로 갈수록 어쨌든 시간대가 달라지는데, 자, 우리가 시간이 빠르다 또는 시간이 느리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빠른 건 뭐고 시간이 느린 건 뭘까? 자, 이건 외워도 돼요. 외워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원리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정리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이쪽에 해가 있다고 태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태양하고 지구는 실제로는 굉장히 먼데 실제 비율대로 그리면 태양을 요만하게 그렸잖아요. 지구는 저 운동장에다 표시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올 때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그리고 이제 햇빛이 여기 이렇게 비칠 때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쪽은 햇빛을 받으니까 낮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쪽은 햇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그림자. 그래서 여기는 밤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자, 지구는 1번 방향으로 자전할까? 아니면 반대로 2번 방향으로 자전할까? 1번 방향, 2번 방향. 자,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기는 해요. 배우긴 하는데, 이걸 갖다가 뭐 지금까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뭐 그 사람 잘하는 거고, 당연히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원리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들. 북쪽이고 남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인 건 알고 있죠? 그건 알고 있잖아? 자, 그럼 봐. 우리나라에서 해는 동쪽에서부터 뜬다, 북도에서부터 뜬다, 아니면 서쪽에서부터 뜬다. 당연히 해는 동쪽에서부터 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이 키보드가 우리 한반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반도가 여기에 있을 때는 전부 다 밤이에요. 근데 해가 동쪽에서부터 뜬다는 얘기는, 독도에서부터 해가 뜬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는 지금 해가 비치는 거고 이쪽은 해가 안 비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다 밤이었다가 이렇게 이동해 와야 동쪽에서부터 햇빛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이해되니?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는 건 1번 방향으로 자전해요.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이제 정리를 하냐면,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 또는 북반구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 라고 정리해서 외우기는 하는데, 원리는 그거예요. 지구는 어쨌든 어느 지점에서 동쪽에서부터 해가 뜬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하는구나. 잊어버리지 않겠죠. 잠시만요. 또 불팅 제대로 됐나요? 아니, 지금 안 돼가지고, 아까, 지금 이제 띄워놓고 있었는데요. 업데이트까지 해놓은 거. 아까 업데이트가 22%에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원래 지금 메이저 업데이트 걸어가지고 되게 늦을 거예요. 됐네. 됐죠. 근데 이 화면이 이렇게 잘 나오죠? 네네네. 이제 속도도 좀 빨라졌을 거고. 네네.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이건 내 의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게 수업 맥이 딱 끊기는 거 있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구는 어쨌든 이렇게 자전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걸 알고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 그걸 바탕으로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가 이 지점이 해가 뜨고 있으니까 아침 6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침 6시. 그 다음에 이렇게 경선을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랑 여기랑은 지금 30도 차이가 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30도 차이면 몇 시간 차이가 나는 거니? 저 15도마다 1시간이니까 2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랑은 이제 2시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도 30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도 2시간 차이가 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막 해가 뜨고 있어서 6시라고 지금 가정을 했고, 이 지점은 해가 이미 떴죠. 해가 이미 떠버린 거야. 그래서 시간이 더 빠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은 이미 2시간 전에 해가 떠버린 거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몇 시일까? 4시가 되겠다. 미안해. 4시 된다. 8시. 미안해요.
방금 너희들의 표정이 뭔가 지금 그래도 수업에 집중하고 뭔가 머릿속에서 계속 정말 멍 때리고 듣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듣는 되게 반짝이는 눈동자였어요. 그리고 무서웠어.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미안해요. 이거 아니야? 자, 8시. 그럼 당연히 이쪽은 4시.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점이 있으면 동쪽으로 몇 도만큼 차이가 나느냐, 서쪽으로 몇 도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거 가지고 시간을 구하는데, 시간 차이를 구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고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동쪽으로 가면 시간이 빨라진다. 서쪽으로 가면 시간이 느려진다. 그런데 동쪽으로 가서 시간이 빨라진다는 의미는 해가 이미 떠버렸다. 됐죠? 서쪽으로 가면 시간이 느려진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결할게요.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북도부터 해가 떴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한낮이 됐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가서 다시 그림자로 들어가겠죠. 자, 북도부터 해가 진다. 아니면 그 반대편부터 해가 진다. 당연히 해가 먼저 떴으면 질 때는 먼저 져요. 그렇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해가 뜨는 시간을 일출 시각이라고 불러요. 해가 뜬다. 일출 시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곳은 독도. 그쵸? 그 다음에 일출 시각이 빠르면 일몰 시각은 빠를까 느릴까? 당연히 빠르겠죠. 일출의 반대말 일몰. 일출이 빠르면 일몰도 빠르다. 그 다음 다시 일출, 일몰의 딱 중간이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면 좋은데 아까 컴퓨터가 안 켜져가지고 지금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뭐 여유가 있으면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지구가 해가 떠서 그 반대편으로 가면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그 딱 중간일 때. 그래서 딱 여기 지점. 그러니까 햇빛이 정확하게 여기를 비추는 지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자,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우리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해서 남쪽을 지난 다음에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는 동쪽과 서쪽의 딱 중간 부분, 딱 남쪽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구가 여기만큼 왔을 때 태양이 남중했다고 표현해요. 남쪽 가운데에 왔다고 표현해요. 됐어요? 그냥 남쪽에 왔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일출 시각이 빠르면은요, 태양이 그 지점에서 남중하는 시각, 정확하게 남쪽에 오는 시각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지는 일몰 시각도 더 빨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일출 시각, 남중 시각, 일몰 시각이 모두 제일 빠른 곳은 독도. 그리고 뒤에서 이제 선택지 같은 거 볼 때 일출 시각이 빠르냐 느리냐, 뭐 남중 시각이 빠르냐 느리냐, 이건 경도값만 보면 돼요. 경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시간 차이를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이것도 좀 물어보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동경 135도가 이제 우리가 시간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 경선이에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지만 근데 정작 우리 한반도는 그리고 여기쯤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 경선에서의 시각하고 우리나라 뭐 가운데 정도에서의 시각하고 봤을 때 태양의 위치가 달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12시란 얘기는 낮 12시란 얘기는 여기가 지금 12시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12시고. 오케이? 자, 그런데 12시일 때 우리나라가 12시일 때 태양은 어디를 정확하게 비추고 있을까? 1번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 걸까? 2번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기준을 여기를 이용해서 시간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여기가 12시일 때 우리가 12시인 거고 여기가 12시란 얘기는
태양이 정확하게 여기를 비춘다는 얘기예요. 태양이 정확하게 135도, 동경 135도를 비출 때 12시인 거고, 그때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에 있겠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양이 정확하게 남중할 때 그때 시각이 12시다. OX. X죠. X죠? 실제 우리나라 위치하고 표준 경선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12시가 넘어서, 자, 예를 들면 12시 30분 정도에 태양이 남중할까? 아니면 12시가 되기 전 11시 30분 정도에 태양이 남중할까? 몇 시 정도의 시간 태양이 남중하게 될까? 자,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태양이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지금 태양이 남중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지구가 이렇게 더 자전해서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태양이 남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12시, 여기가 12시, 여기가 이미 12시일 때 태양이 남중하고 우리는 아직 태양이 남중하기 전인 거고 12시가 좀 지나서 한 30분 정도 지나야 우리는 태양이 남중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12시보다 조금 늦어서 대략 12시 30분 정도에 태양이 남중하게 된다. 라고 이제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걸 이해한 친구들은 정말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좀 어렵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는 실제 위치하고 표준 경선으로 삼는 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12시가 아니라 12시 30분 정도다 라고 외워두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어쨌든 뭐 외우거나 이해했으면 우리 여기 경도하고 관련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열받게 풀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2학년 한국지리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 시간 줄게요. 정리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뭐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뭐 9시간이 빠르다. 뭐 이건 이해가 되죠. 본초 자오선하고 우리나라의 표준경선하고 135도 차이가 나고 이건 시간으로 바꾸면 9시간 차이가 나는 건데 우리가 영국보다는 동쪽에 있으니까 9시간이 빠르다고 표현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오후 1시라고 그런다면 오후 1시니까 13시예요. 그럼 영국은 지금 몇 시일까? 9시간 차이가 나요. 우리가 시간이 더 빨라요. 영국은 우리보다 9시간이 느린 거잖아요. 그 현재 영국은 오후랍니다. 새벽 4시 정도 됐어요. 됐죠? 그래서 혹시라도 영국에 사는 친구가 있으면 지금 전화를 걸잖아요. 전화를 걸자마자 욕부터 얻어먹을 거예요. 이게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새벽 4시밖에 안 됐는데 왜 전화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시간대가 달라진다라는 거 조금 어려울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래서 원리를 모르더라도 어쨌든 이거 정도만 잘 외워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고요. 선생님. 네? 저희 이렇게 정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가운데라니요? 십자에 여기 가운데에 뭐가 있냐고요? 여기 말하는 거죠. 네. 중앙감성과 중앙유성이 지나가는. 아무래도 당연히 그게 당연한 궁금증이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제 저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좀 물어볼까 말까? 아마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건데 이제 이런 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요즘 지역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지역 축제 같은 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위도만 가지고 여기가 우리나라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동네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지역에서는 선 빼고 이렇게 육지만 따졌을 때 우리 거기가 딱 우리나라의 중간이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지역들이 있어요.
뭐 주장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여기 말고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위선이니까 이거 말고 땅만 따졌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인 지점이 있어요. 무게 중심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가 어디냐면 강원도 양구라는 데예요. 강원도 양구. 그 강원도 양구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 이름이 배꼽 축제가 열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뭐 무게 중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우리가 이제 배꼽이라고 보통 보잖아요. 그래서 양구 사람들은 자기가 한반도의 중심이라 그래서 배꼽 축제를 연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도 경도가 딱 가운데인 지점은 뭐 찾아보면 나올 텐데 지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양구를 찾아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춘천 말고 양구군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에 인공호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섬을 만들어 놨어요. 인공섬을. 자, 여기에 이렇게 한반도 모양으로 섬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기에서 바로 배꼽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지역의 특성인 거잖아. 그러니까 강원도 양구라는 거 그것도 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을 거예요. 강원도 양구. 자, 아무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위도 설명을 했었잖아. 자, 위도를 설명할 때 보면은 자, 실제 지구상에는 이제 위도하고 경도로 위치를 표시하는데 그런데 실제 지구상에서 보면 여기에 대륙과 해양이 있잖아요. 대륙과 해양은 당연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어떤 이제 특성이 달라져요. 이제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위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때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건 대륙과 해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중위도 지역이면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대륙과 해양을 그려 넣을 거거든. 자, 아무튼 볼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아시아 대륙을 봤더니 굉장히 큰 대륙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쯤에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아시아 대륙 중위도 지역의 동쪽 끝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 그쵸?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어요. 그것도 반도 모양으로. 육지가 아시아 대륙의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 여기하고 성격이 반대인 곳,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 영국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영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영국은 기본적으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건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무엇이 다르느냐? 이제 그걸 이제 정리를 하겠다고요. 자, 북반구 중위도에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땅, 대륙, 그 다음 물. 자, 우리가 이제 중위도 지역은 여름에는 태양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막 올라가고 겨울이 되면 햇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온도가 어쨌든 변하는데 땅하고 물하고는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달라요. 땅이 온도가 빨리 변할까? 물이 온도가 빨리 변할까? 정답은 땅. 자,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름철에 이제 우리가 더워서 해수욕장에 갔어. 동해 바다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맨발로 이제 바닷물까지 가는데 모래사장을 막 갈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뜨끈뜨끈하다가 바닷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시원하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 때 땅이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럼 반대로 온도가 떨어질 때는 땅이 온도가 더 빨리 떨어져요. 됐죠? 자, 그래서 위도가 비슷한데 땅하고 물하고는 여름하고 겨울에 온도가 변하는 빠르기가 다르더라. 땅이 더 온도가 빨리 변하더라. 됐죠?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여름하고 겨울에 온도 차이가 크니 작니? 아이고, 물어봤잖아. 크냐 작냐 물어봤는데 고개를 끄덕이냐.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잖아. 여름과 겨울에 온도 차이가 되게 크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온도 차이가 되게 크게 벌어지는 대륙의 성격이 나타나는 기후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자, 그에 비해서 영국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영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자, 영국은 여름에 더울까 별로 안 더울까? 자, 영국은 아무리 더워봤자 우리나라 6월 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여름에 영국은 겨울에 아무리 추워봤자 우리나라 3월달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지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온 변화가 별로 없다. 자, 이걸 우리가 해양성 기후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배웠을 거예요. 대륙의 서쪽 해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한국지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주인공이 아니고 얘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되게 크게 벌어지는데 그 까닭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륙의 성격이 나타난다.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1년 동안의 기온 변화가 크다는 뜻이에요. 연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한다. 자, 연교차는 1년 동안의 기온을 비교했더니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 그냥 외워서 아니면 그냥 딱딱딱딱 그냥 옳다 그러다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연교차는 뒤에 기후 단원에서 자세히 나올 거예요. 1년 동안의 기온을 비교했더니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커요.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는 연교차가 작은 기후를 해양성 기후라고 불러요. 그런데 중위도라는 건 똑같지만 우리나라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리는 이제 옛날에는 다 설명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결론만 말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여름하고 겨울에 바람의 방향이 대체로 같다 아니면 반대다. 우리나라 여름하고 겨울에 바람의 방향이 대체로. 일단 우리가 성격은 다르죠. 여름에는 덥고 습한 바람,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 그런데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그리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여름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요. 겨울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덥고 습한 바람, 차갑고 건조한 바람. 이제 우리가 이건 배웠었잖아.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지는 기후를 계절풍 기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계절풍이 불어요. 자, 영국 쪽에서는 계절풍이라는 게 불까 안 불까? 안 불어요. 자, 그 원리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건 지구과학.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와 함께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그 까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 지역은 대륙성 기후도 아니고요, 계절풍 기후도 나타나지 않아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가 나타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3분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보면,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다. 자, 우리가 반도 국가다. 라는 설명은, 자, 우리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우리가 반도라는 건 변화는 없죠? 자, 이게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해요. 자, 실제로 진출을 하는지 마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하기 유리해요.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배를 타고 왔다가 기차나 자동차로 갈아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반대로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랑 접해 있기 때문에 바다로 진출하기도 유리해요. 자, 우리 몽골 같은 나라는 바다에 가려면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왔다가 배로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으로 모두 진출하기 유리하다? 이건 지리적 위치예요. 미안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리적 위치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개념을 안 잡았는데 미안해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수리적 위치는 위도, 경도. 근데 지리적 위치는 대륙이나 해양이나 반도나 산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뭐 대륙의 가운데에 있느냐 아니면 바닷가에 있느냐 아니면 얘가 우리가 뭐 반도 국가냐 아니면 내륙 국가냐 아니면 섬나라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지리적 위치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면 서울 안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관악산의 위치를 설명할 때 위도 경도로 표시한다. 이건 수리적 위치. 근데 우리가 관악산은 한강의 남쪽에 있다. 자, 이건 위도 경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형 지물, 산이나 강이나 대륙이나 상대적이보다는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위치를 설명하는 걸 지리적 위치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있어서 이런 특성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으로 모두 진출하기 유리하다.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계적 위치는 자,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나라와 맺고 있는 관계가 달라져 왔어요. 자,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중국은 임금의 나라, 그리고 이제 그 문화를 받아서 우리는 중국보다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 소중화, 그래서 문명국, 그에 비해서 일본은 당시 인식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어떤 사신단도 보내고 문화도 전파해주고 그랬었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이제 일본 애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까지 진출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 일본한테 침략을 받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에는 중국, 일본도 힘이 세고 뭐 국력이 센 나라긴 하지만 우리의 위상, 우리의 국력 이게 많이 커져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와의 어떤 관계 상대적으로 힘이 세서 영향을 주느냐 힘이 약해서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주변 나라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관계적 위치예요.